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AIML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남궁영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된 AIML 서비스들 중에서 퍼스널라이즈라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와 그다음에 폴캐스트라는 시계열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정말 요즘에 어떤 그 방송에서도 이 얘기 없이는 뭔가 그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우리가 그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로 접근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는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비즈니스 운영, 의사결정, 혁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저 고객의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죠.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뭔가 분석과 그다음에 예측 이런 것들을 공급자 쪽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법들이 굉장히 고도의 분석 기술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 사람들이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커버를 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더 높은 가치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서비스 업체들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체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진입장벽이 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고객 중심 마인드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들 중에 하나가 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WS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한 10년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퀄리티를 높여오고 양적으로도 증가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140가지 이상의 서비스들 중에서 지금 머신러닝에 관련된 것들만 모아서 구성을 다시 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크게 한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맨 아래쪽에 ML 프레임워크라는 거,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플랫폼 레이어라는 거, 그리고 상단에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AI 서비스라고 저희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의 요구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 ML 서비스, 그 다음에 ML 프레임워크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서비스,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세션에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 맨 상단에 있는 AI 서비스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텍스트랙트, 퍼스널라이즈, 폴캐스트, 이것들 중에서 이제 퍼스널라이즈와 폴캐스트를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퍼스널라이즈, 이름만 들어보셔도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화 추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닷컴은 1997년, 1996년 요맘때쯤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서비스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 이제 아마존의 CEO이신 제프 베조스께서 고객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무슨 협업 필터링,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도 굉장히 좋은 추천, 제안,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매출에 이제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굉장히 고전적인 알고리즘이 되었습니다. 개인화 추천 이쪽에서는요. 근데 여전히 아마존닷컴의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 뷰의 30%가 이런 추천을 통해서 된다는 거. 물론 이 안에 있는 내부 로직이라든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 서비스 팀에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출발점은
그런 니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그 개인 성향, 개인 취향들이 다양해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일괄적인 추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시점에 왔을 때는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서비스들을 해주고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그게 비즈니스의 어떤 향상, 비즈니스의 어떤 그 성장 이런 쪽에 훨씬 더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화라는 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천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개인화까지 왔는데, 개인화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원하는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갖는 다양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게 사실은 이런 퍼스널라이제이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아이템보다는 개인에게 맞는 아이템을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신규 아이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분들한테 이런 거 던질 수 있어야 된다. 타겟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한테 다 맞는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면 모델이 얼마나 많아야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를 그냥 룰 기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모델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도저히 이게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시스템이라든지 추천 알고리즘,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룰 기반으로 한다. 예전에 뭐 닷컴 시절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닷컴 시절에는 뭐 쇼핑몰 이런 거를 했을 때 진짜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입력을 해서 이분 각각의 고객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안 하던 걸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출에 좋은 효과를 주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벌써 몇 번만 반복이 되면 그 룰 기반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서 그 시스템은 굉장히 그 외면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든지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만 이거 자체도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개인화라는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는 굉장히 절대량 자체는 많지만 그 각각의 개개인한테 관련이 되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치성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기존 기법 자체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초창기에는 뭐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분류 이런 쪽에만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예를 들면은 시퀀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적용 분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개인화 추천에도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도의 향상이 있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룰 기반으로 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과거의 행동 패턴과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미래의 예측,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켰을 때 벌써 굉장히 많은 클릭수를 높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퓰러리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에게 던져주면 절대 다수가 좋아했으니까 우리가 던졌던 고객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여기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든지 뉴럴 네트워크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섞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향상을 시키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어떤 특정 아이템을 이제 고르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파퓰러리티하고 비슷하게 아이템 쪽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성향의 것들을 많이 고르게 되더라라는 걸 가지고 시밀러리티 기반으로도 한번 어프로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렇음에도 사실은 어떤 그것도 일종의 룰 기반 내지는 그냥 일반적인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어서 한계에 부딪혔던 거고, 사실은 그거를 딥러닝 기법이나 멀티아임드 반딧이라는 그런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새롭게 적용을 시켜본 결과 굉장히 높은 클릭수로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존닷컴의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AWS까지 왔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발표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쓰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딥러닝 기술과 기존에 해왔던 아마존닷컴의 노하우가 같이 다 녹아 들어간 굉장히 좋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다라고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AI 서비스라는 게 있죠. AI 서비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리즘이라든지 모델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소스, 그 다음에 세부 기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희 서비스 팀에서 계속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역할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그냥 API를 통해서 바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개인화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영역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 각종 뉴스, 매체,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데 소비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다 해당이 되죠. 리테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를 향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한테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취향 이런 것들을 잘 읽어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콜라보라티브 필터링,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을 무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도 얘가 좋은 성능을 보인다면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분석을 하는 데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딥러닝 기반의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가장 개인의 데이터에 맞는 추천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단어라면은 이제 오토 ML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토 ML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에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하나하나 좀 다 해보고 거기서 제일 괜찮은 거를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클릭 몇 번으로 일단 작업을 시켜놓고 그걸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만 있으면 상당히 우리의 비즈니스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시간에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미리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현재는 프리뷰 상태이지만 이제 콘솔에 들어가서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 자체는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맞는 어떤 포맷을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필요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특정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캠페인이라는 그런 디플로이 형태의 환경에서 실제로 이제 그 추천이라든지 개인화된 원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신 딥러닝 기법이 개인화 추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었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알고리즘이 요 HRNN이라는 겁니다. 하이라키칼 리커런트 뉴럴 넷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아래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계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시계를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구도를 보기 시작을 했을 때 그럼 이 사용자에게 그럼 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추천 목록은 그다음에 추천 대상은 뭐가 될까? 시계를 보다가 시계에서 마음이 돌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상태에 맞는 아이템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이랬을 때에 사실은 어떤 그 앞쪽에 시계를 클릭을 열심히 하던 그런 패턴을 약간 세션이라고 보고 그 세션의 약간 변화가 이런 식으로 구도로 변경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기반으로 봤을 때 이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묶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세션에 맞는 상품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포츠를 한참 보다가 스포츠에 관련된 게 아니고 난데없이 방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두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면 그건 아예 카테고리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위 개념의 상위가 그 하이어라키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서 그런 것들이 달라졌구나라고 하고 그 세션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전체 세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앞에 단지 클릭 몇 번 했던 그 스포츠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 부분 이제 배제가 되고 최근에 있는 어떤 그 구두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객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클릭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HRNN을 적용을 했을 때 다른 것들하고 다른 방법들을 썼을 때하고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에러율에 있어서도 현저히 조금 더 낮은, 그래서 거꾸로 보면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검증이 됐었고요. 실제로 이런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그럼 어디에서 이제 쓰고 있냐? 지금 여러 고객분들이 이제 리인벤트에서 같이 발표를 하셨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크게 누리고 계십니다. 도미노라든지 뭐 외국 분들은 피자를 굉장히 그 개인 취향에 맞게끔 토핑을 굉장히 다양하게 추구를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구매 이력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묶어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제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잘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네비타임이라든지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다음에 저 알비 미디어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리테일, 그다음에 어떤 그 비디오, 그다음에 게임 이런 쪽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우리가 생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고스란히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나한테만 맞는 그런 것들을 잘 얻을 수 있게끔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용자들 각각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쓸 때에도 이 서비스가 원활하게 동작을 한다는 측면에서 확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개인화 추천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이 저희가 이미 많은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어떤 그 모델 이런 것들을 잘 제시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서 믿고 한번 이거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이어서 바로 폴캐스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폴캐스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이 폴캐스트란 단어만 보셔도 이 예상이 되실 텐데 말 그대로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 프레딕션 서비스입니다. 네.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비즈니스의 그 어떤 핵심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셜 매트릭, 주가 예측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뭐 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본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리고 파악을 하지 않으면 그게 고스란히 비즈니스에 어떤 데미지를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폴캐스팅이라는 거는 어떤 현대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폴캐스트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당장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우산 들고 나가십시오 예보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날씨가 맑아지면 기상청에 이제 전화가 불이 나죠.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과거하고 어떤 연속성이 그나마 있어서 다행인 거지 연속성마저도 없으면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어떤 최소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얼마나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패턴이 일정하면은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내일 비가 온다? 내일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순식간에 없던 바람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당장 무슨 화산 폭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패턴이 불규칙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폴캐스팅 단계에서는 다 고려를 해서 답을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모델의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과거 이력이 없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신상품을 내놨는데 신상품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 모델이라든지 내가 뭔가 예측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만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한정적인 결과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한정적인 결과라는 의미는 성능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수들, 추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동평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골든크로스 뭐 이런 그 증권가에서 아니면 금융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용어들이 있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나름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공장이 잘못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 뭐 판매량이 급격히 낮아지고 뭐 이랬을 때 그게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방금 골든크로스라든지 뭐 스토캐스틱 뭐 이런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건 거의 차트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는 것들인데 그게 외부 요인하고 잘 엮이지 않으면은 그거 자체가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된 차트를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결국은 약간 의미 없는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여러 분야에서도 같이 적용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도 아마존닷컴에서 굉장히 뭐 재고 관리라든지 물류,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분들이 그걸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이런 쪽에서도 AWS에서 어떤 좋은 서비스를 쓸 수 있겠느냐. 분석을 우리가 좀 해보고 싶다. 괜찮은 게 없겠냐. 뭐 이런 이제 니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면 고객분들이 조금 더 많은 비즈니스의 베네핏을 얻으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존닷컴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축적해온 노하우, 그 다음에 적용해온 최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시계열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 형태로 만든 게 폴캐스트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캐스트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알고리즘,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리소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 모델을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의 비용으로 최대 50% 정도의 예측 향상률을 얻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퍼스널라이즈와 마찬가지로 동작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데이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최신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델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계열 예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utoML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흐름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데이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알고리즘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얻는 거죠. 얻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신 알고리즘이 그런 폴캐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가 대략 한 7가지 이상의 이제 다양한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리마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뭐 프로핏이라든지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 스무딩 이런 것들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관련된 딥 AR이라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MQRNN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은 그런 실제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만든 모델들이 얼마나 예측을 잘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인데요. MQRNN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아래쪽 2개의 결과를 보시면 과거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이제 튀는 뭔가 이 패턴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 약간 이제 그 색으로 표시된 에어리어가 예측을 하는 결과고 그 약간 푸른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미디언값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 자체를 약간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확률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죠. 신뢰 구간을 바탕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값들이 얼마나 변화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계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알고리즘이라든지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호 연관성을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폴캐스트는 잘 분석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맞춤형 모델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도 사실은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이력이 없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이미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도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키하거나, 그 다음에 패턴 자체가 일정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에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알고리즘이 거의 커버하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아리마 폴캐스팅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판단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체에서 사실 또 폴캐스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POC 통해서 어떤 성능의 검증이 됐었고요. 실제로 CJ 로지스틱스 회사와 저희가 또 협업을 해서 리인벤트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쉽게 간단한 클릭 몇 번과 데이터만 잘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잘 설정만 하면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모델을 잘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즈니스에 조금 더 적용을 시켜서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점점 더 모델의 성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WS만큼 사실 머신러닝을 AI를 잘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자체에 대한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을 뿐더러 전체 비즈니스를 구성을 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도 굉장히 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내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러면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와 폴캐스트 요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